안녕하세요. 어른의 독해력 5차시를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오늘 5차시에서 배울 내용은 자유롭게 감상을 나누고 또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고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코칭하는 학습지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차시에서 읽기는 대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거기서 우리가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또 내 삶에 적용을 하는 행동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요소들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4차시에서는 좀 더 이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파악을 잘할 수 있는지 집중했다면, 이번 5차시에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반응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핵심 키워드 뽑기, 그리고 내용 요약 정리하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글쓴이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뽑고 그거에 대한 생각의 출처를 가지고 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텍스트 자체를 빠삭하게 이해했다 라고 하면 나아가서 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 감상을 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감상을 더하고 생각을 더해서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심도 있는 읽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주관적 감상을 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주 가볍게 이거 글 참 재밌게 잘 읽었다, 유익했네 라고 하는 것과 글이 너무 담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산만하고 별로였어, 이렇게 아주 1차적인 인상평가도 좋고요. 나가서 나는 글에 좀 공감이 가는데 공감이 딱히 가지 않는데 나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나아가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작가의 이런 메시지나 이해를 하다 보니까 나의 경험이 떠올랐어. 나의 경험과 한번 연결해 보면 굉장히 기억에도 오래 남아요. 이것을 의미학습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의미 있는 것들이 연결이 되었을 때 나의 경험과 글의 메시지가 연결됐을 때 더 기억이 오래 남는 건데, 그 경험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책을 읽었거나 드라마를 봤거나 영화를 봤거나 하는 간접 경험도 포함돼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막 접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정 부분에 꽂혔을 때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나의 감상을 집중해서 에세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해를 했다는 전제 하에서 추가적으로 작가는 이쪽에 좀 집중해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주인공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나는 주인공보다 그 서브 남주 아니면 관찰자적인 다른 주변 인물들에 더 관심이 갔다라고 하면 주변 인물들을 바탕으로 나의 주관적, 개인적 감상이니까 막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미디어 읽고 쓰기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했는데 나의 감상을 한번 표현하자면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라고 하거나, 이 작가의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건강한 미디어 생활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공감을 표시하거나, 저도 옛날에 영화 토론 모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이 책 읽으면서 제가 했던 영화 토론 모임이 많이 떠올랐어요. 나의 경험과 연결을 한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책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낮지만 미디어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고민으로는 우리 애가 지금 게임 중독인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것이 많이 떠올랐어요 라고 하면 글의 전체 구조나 핵심 전체 그림을 그리지는 못한, 요약으로 따지면 부분적 감상이지만 개인적인 감상 영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존중받을 만한 소중한 가치죠. 실제로 여러 책을 내고 했으면 감상을 봤을 때 다 다른 부분에 꽂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 외에 독자가 느끼는 개인의 감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나아가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도 기본 핵심 키워드, 내용 요약, 그 전체 그림을 담는 내용 요약, 그리고 요약을 바탕으로 한 나의 핵심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에서 나의 이제 출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출처까지 뽑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글에 대해서 한번 비판을 하는 겁니다. 비판은 나의 이제 반대 입장도 있고 근거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면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그 입장, 글쓴이가 말하는 내용, 주장에 내가 동의하는지, 글쓴이가 하는 말은 뭔지는 알겠는데 동의는 하지 않아요. 이것과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싫어요랑 달라요. 이해한 다음에 동의하는지 묻는 거고, 그리고 그 글의 전략, 형식은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평가하고, 글의 내용은 이런데 이런 방법을 썼는데 참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좋았어요 라고 하거나, 글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좋았는데 전달하는 방법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잘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한 근거는 타당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좀 설득력이 약했어요. 왜냐면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라고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반대 입장에서 한번 딴지를 걸어보는 거예요. 글쓴이 A라고 말했지만 한번 제가 B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고난이도의 그런 예상 반론까지 담은 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반론을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 자체 예상 반론까지 담은 글도 있는데, 많은 글들이 그런 검증의 결과를 거치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독자로서 비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보면 인생을 결정하는 유초등교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인생을 결정한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책을 읽고 나서도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와 그 전략, 평가한다고 했을 때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막 나열했는데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비교 대조를 명확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시한 근거와 사례가 다 외국 사례라서 좀 아쉽다,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해 라고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인생은 매 순간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유초동 시기가 다가 아니다 라는 예상 반론, 일부러 반대 입장에서 한번 딴지를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고 플러스로 좀 더 깊이 있게 비판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창의적으로 제안을 하는 요소예요. 여기서도 기본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용 용약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 출처까지 잘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잘 연결하면 이 메시지가 되면 깔끔하기도 해요.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제안까지 해보는 겁니다. 보면 창의적 제안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글쓴이의 주장에 내가 근거를 좀 보충을 한다면, 주장은 이해가 가는데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았을 때 비판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라고 약간 손가락질 하는 거면, 창의적 제안은 좀 더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거죠. 보충을 직접 해주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고, 나아가서 또 다른 해결책, 글은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것 외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그래서 내 생각을 쥐어짜 보는 거죠. 이건 정말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냥 글을 읽었을 때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글을 이해하고 나의 문제 해결력을 키워서 내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면 더 고차원적인 능력인데 거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아가서 글을 다른 전략을 한번 작성해 본다면 내가 좀 창작 영역으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글, 여러분의 책 쓰기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면 좋을 글을 내가 제안한다. 이것도 좀 더 이제 확장의 의미가 크죠. 그래서 실제로 논문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은 결국 논리적으로 뭔가 해석을 내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설득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근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마지막에 재현, 이어지면 좋을 연구, 논의사항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여기까지 밝혔는데 후에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까지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읽으면서 내가 약간 실험 방식이 조금 아쉬운데 난 이런 실험을 다르게 해볼까? 다른 전략으로 해볼까? 아니면 이런 연구가 있으면 확장해서 이런 연구까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제언 같은 것들이 마지막에 의미적으로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연구, 새로운 창작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읽으실 때도 아무도 그런 걸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확장하다 보면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 소재 발굴 능력, 나름의 창의력까지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글쓰기 코칭할 때 이해를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해 플러스로 항상 마지막에 이런 요소들을 넣어서 여러분이 더 넓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게 읽기 코칭의 주요한 이제 요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독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이야.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는 이런 이유까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 독서 교육의 여러 가지 전략 이런 거 나와 있지만 독서 토론, 독서 논술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한자 교육을 추구하고 싶어. 이런 한자 교육에 대한 내용도 더 필요할 것 같아. 없으면 내가 쓸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나아가서 이론적 근거는 탄탄한데 조금 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나는 좀 더 사례가 많은 책을 한번 써볼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친절한 안내서 다음에는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워크북이 필요해. 그러면 나는 한번 워크북을 써볼까? 1차적으로는 이 내가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담은 다른 텍스트, 다른 글이나 책을 찾아서 읽을 수도 있고 우선 내가 써볼까 고민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글을 빠삭하게 이해했지만 우리가 읽기만 위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요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만약 나라면 어떨까? 이렇게 내면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내면에 다가오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땠을까? 내가 저 상황에 처했으면 어땠을까? 나를 계속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그 주제, 테마에 대한 내용, 아니면 핵심 개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해 보는 거예요. 저는 책을 읽거나 이랬을 때 항상 나에게 그 책은 어떤 의미였어? 종합 선물 세트였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만두였어? 약간의 이미지, 또 상징으로 비유해 보거든요. 이런 요소를 통해서 어떤 개념을 나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자기계발서나 실용서 같은 것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크게 효과가 없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구나.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면 글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아는 걸 실천으로 이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효과를 얻었을 때 글이 주는 그 가치가 좀 더 빛을 볼 수 있죠.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는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요즘 챌린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기 힘들 때 이런 교육도 마찬가지죠. 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에 맞게 약속을 정해서
계속 그걸 실천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면 항상 완주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실천 약속을 정해서 완주까지 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미디어 읽고 쓰기라는 책을 읽고 나서 만약에 내가 진짜 가짜뉴스 피해를 본다면 어떨까? 좀 더 공감해 보는 거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는데? 라는 걸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미디어란 무엇일까? 나에게 미디어는 평생 친구 같아. 하고 나만의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닿는 의미 부여와 해석이죠. 그리고 내가 뭔가 마음가짐,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나도 미디어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겠어. 여기서 SNS나 제페토, 메타버스 여러 가지를 바탕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났구나. 저 사람은 미디어를 활용해서 저렇게 뭐 기획안도 쓰고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는구나 라고 그냥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저 블로그 시작했어요. 저 SNS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후기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고요. 나가서 구체적으로 실천 약속, 나는 하루에 하나씩은 올릴 거야 라고 실천 약속까지 나아가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내용 이해해서 내 삶까지 넘어오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글을 읽고 나서 객관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요. 이 텍스트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동문서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내가 핵심 키워드와 메시지, 심층적으로 좀 깊이 있는 것도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죠. 내가 좀 더 파헤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한 다음에 나의 개인의 주관적 감상, 그리고 비판적 접근, 그리고 창의적 제안까지 나아가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나의 생각을 자극하고 사고력을 키워주는 읽기 방식을 이제 적용하고요. 이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이런 독해력, 문해력, 리터러시 능력이 내 삶까지 이어지는 이 단계를 우리가 지금 5차시 동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탑을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어른이지만 수능 때 배웠던 그런 기능적인 연습과는 다르게 내 삶을 위한 읽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른의 독해력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